소설가 그곳이 이런 너무 유명한 거 다 알지? 처음 듣는 사람. 지호야, 너 어떻게 하니? 왜 그래? 아니, 이거 선생님, 내가 어릴 때도 그랬나? 너무 꼰대인가, 내가? 근데 잠을 그렇게 안 자면 다음날 괜찮아? 안 괜찮지 않아? 나 또 그거 안 먹고 왔네. 뭐 갖고 갈게. 맞히는 사람. 기프티콘 하나 본게? 안타깝다. 마지막 기회. 네? 왜 이렇게 못 맞춰? 힌트는 지워야 돼. 무슨 주게? 아니야. 그렇지. 기현이를 도우랑 하는 거야, 이렇게. 이따가 뭐 원하는 거 커피라든가 커피는 마시면 안 되지. 뭐지 아이스크림 쿠폰? 이나 뭐 음료수 쿠폰 같은 거. 이런 이벤트 재밌는데? 그치? 앞으로 좀 응용해봐야겠네. 더운 날, 그치? 근데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주니까 너무 더워. 이런 날 선생님이 막 아이스크림 사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 그치? 코로나랑 하면서 아무것도 뭐 이렇게 가끔씩 퀴즈를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모티콘이래.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릴게요. 좀 기분 좋아요? 네. 열심히 해요.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돼, 얘들아. 너무 이상한 행동인 거지, 그지? 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너무 중요한 작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신서 다루는 학교도 당연히 있고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긴 하지만 어쨌든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읽어봤다고 해도 기억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배웠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알겠죠?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해볼게요. 그럼 뭐부터 봐야 되니? 그치. 문제부터 봐.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나 한번 확인해봐. 있니, 없니? 얘들아. 우리 이제 친해질만 하지 않았니? 그래, 비록 단합 때는 못하고 있지만, 몇 번부터 봐요? 몇 번 문제가 도움될 것 같아요? 딱히 없는데, 요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게 그나마 볼만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건데, 하나는 뭐냐면 시점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해 놓자면은 이 작품은요, 자, 제한적인 요 말이 꼭 들어가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틀기 전에 이미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윗글은 보기 나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 A 부분을 나의 시점으로 바꿨을 때 시점이 출제됐다, 출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흐릿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서술자와 이 서술자 밑에 다 똑같이 뭐라고 써있냐면 전지적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요. 그죠? 작품 밖에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쪽에 있는 원래 이 작품의 가의 시점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부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른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사내라든가 그다음에 최군이라든가. 맞아요? 자, 그런데 옆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술자가 누구의 시선을 거치지 않고 부보, 사내, 최군을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서술자가 분명히 전지적인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무슨 차이냐? 어떤 차이냐면은 얘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작가가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점화된 인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포커싱 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딱.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술자가 구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근데 사내나 초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는 구보가 어떻게 느꼈을지, 구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 알겠어요? 그걸 이제 소설을 하면서 선생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보시면 그걸 파악해 보시면 될 건데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뭐 힌트가 전혀 없죠. 지금 다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바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구보씨라는 사람인데 정보가 뭐예요? 소설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하루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자 이거 오타 아니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칸 떨어뜨려 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어디란 얘기인가요? 일단 어디 써요? 어디 써요? 자, 소설 읽을 때는 인물을 찾고, 맞니? 그리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장면을 정리하면서 봐라. 됐나요? 자, 다방에 왔어. 다방을 찾는 사람들은 어인가닥인지 모두들 구석 찐자석을 좋아했다. 구보 등장했네요. 인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 남아있는 가운데 탁자에 앉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는 그곳에서 엘만의 바이스 센티멘터를 가장 마음 고요히 들을 수 있었다. 자, 그러나 그 선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없나?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다. 자, 끝나기 전에 방향무인한 소리가 구포시 아니오? 구보는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에 느끼며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2, 3년 일찍 마친 사내 어느 생명보험 회사의 외교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자, 보세요.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어요? 사내. 맞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구보. 지금 인물 2명 나왔어. 그치? 장면 상상하랬지? 장면 어디야 지금? 다방이야? 그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적분 자리를 좋아하지만 여기 지금 자리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구보는 할 수 없이 가운데 앉았어. 그지? 그러지만 뭐 마음에 썩 드는 자리는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잘 들리는 곳이어서 괜찮았어. 근데 그 선율이 끝나기 전에 누가 왔어? 방향무인한 인물이야. 방향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인이 뭐야? 무인. 사람이 없다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시끄럽게 구는 사람을 방향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알아야겠죠?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있죠? 자, 그런 인물이 구포씨 아니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다운표 처리는 안 돼 있지만 결국은 다운표 속에 들어간 얘기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이라고. 간접어. 어쨌든 이런 말을 한 거야. 구포씨 아니요? 이랬어. 그거는 다방 안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몸에 느꼈다는 얘기는 뭐야? 다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지. 너무 싫겠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중학을 2, 3년 일찍 마친 사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이라는 인물의 정보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결코 왕비가 없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아름채를 하려는 것은 오직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먹은 술 탓인지도 모른다. 자, 얘는 어때? 원래도 방향무인한 인간인데 뭐까지 마셨어? 술까지 마셨지. 누가 들어온 거야? 중학교 동창 같지? 사내가 들어왔어. 그치? 구포씨 아니요? 이런 거야. 그치? 장면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인사만 딱 그러고 고개를 돌렸어. 인물의 행동 잘 보세요. 뭐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그러자 또 사내가 또 한 번 큰 소리로 이리 좀 와서 쉬렴 하고 말했을 때는 구보는 구보는 성향 자체가 뭐는 못하는 것 같아. 거절은 못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게으른 듯 일어나라는 건 무슨 뜻이야?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내키지 않은데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탁자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지 만드시오. 참! 최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포씨 이랬어. 자, 한 명 더 등장했어. 앉았지 여기? 3명이 앉아. 너무 싫어. 싫어. 시끄러운 애 하나, 어지러운 젊은 애 하나 뭐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이 사내는 어인가닥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했다. 그는 맥주병을 들어보고 아이 쪽을 향해서 여기 이제 직원이겠지? 아이 쪽을 향해서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교양 없어.
다시 구보를 보고 자 그래 요새도 많이 쓰시오. 이거 다 뭐야 지금 간접받고 처리한 거죠? 그죠? 그래 요새도 많이 쓰시오. 이거 다 배워요. 뭘 별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뭐야? 여기 독특하게 썼어. 직접과 간접이 막 혼재돼 있어. 구보는 자기가 이런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되는 것에 지극히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거리를 두기로 했다.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거기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는 누구 생각이야? 구보 생각이지? 구보 생각은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그치? 이제 잘 보세요. 그러나 이 딱 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의 일종의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그죠? 이 사내의 심리는 다 알아 몰라? 모르는 걸로 처리가 돼 있어. 그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걸로? 구보가 생각할 때 이 사내의 심리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 구보의 심리, 구보의 심리와 구보의 생각은 다 아는 걸로 처리를 하고 두기로 하였다. 그지? 나머지는 구보의 시선으로 보는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돈도 많고 막 맥주도 마시고 이러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저렇게 어려워하면서 경어를 쓰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보 생각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태영아, 정신 차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한 잔 10점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몇 병의 맥주를 자 얘들아 이런 게 그 당시에 어떤 생태를 반영해 주는 거죠. 맥주를 마시는 게 지금은 부의 상징이 아니지만 그 당시엔 부의 상징이었어. 너희들이 그 미스터 선샤인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미군이었던 그 유진 초이가 맥주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그거 야 어디서 봤냐고 막 그랬던 시대야. 알겠지?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의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구보가 그 사내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그는 구보에게 술을 따라 권하고 참 보시 작품을 애독하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자 구보의 성격을 알 수 있죠. 내가 구포씨의 작품을 참 애독하지.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미천한 솜씨예요. 막 이래야 되는데 되게 대면대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망하니까 어떻게? 사실 또 내가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보고 구포씨를 선전하죠. 막 이랬어. 되게 물새 같고 되게 푼수 같은 사람이지. 그런 말을 하고는 또 혼자 하고 있었어. 구보는 의미몽롱한 웃음을 웃으며 문득 이 용감하고 또 무지한 사내를 고급으로 채용하여 자, 사내에 대한 평가지? 고급, 자기의 비서 같은 거 채용해서 구보 독자 권유원을 시키면 자기도 응당 몇십 명의 또는 몇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난데없는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혼자 속으로 웃었다. 자 이건 누구 생각? 구보 생각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혼자 웃었다. 참 구보 선생 하고 자 또 말 걸어. 참 구보 선생 최군이라 불린 사내도 말참견을 하면서 자기가 독견의 승방비곡과 윤백남의 대도전을 걸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했다. 자, 인물의 성격을 보세요. 말을 걸면서 이 사람이 소설가라고 하니까 자기도 책 좀 읽는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어느 하재보험사의 권유원일지도 알 수 없는 사내는 가장 영리하게 구보 선생님의 작품을 따로 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되게 푼수 같은 애가 예를 들면은 내가 소설가인데 나한테 찾아와서 내 작품 좋다고 안 하고 난 누구 작품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예는 너네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걸그룹인데 내가 블랙핑크인데 내 앞에 와서 누굴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에스파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그럼 민망이잖아 서로. 그러니까 무슨 당연히 블랙핑크가 최고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뭔지 알겠니? 얘가 뭐 타당하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지호야 그렇다고 자는 건 아니잖니? 지호야 선생님 잘못했어. 정신 차려. 민규도 팔을 풀어. 소설은 있잖아 집중 안 하면 이렇게 돼. 어제 5시에 잤다며. 그럼 지금 깰 때 되지 않았니? 어제 5시. 자도 몇 시에 일어났어? 9시요. 4시간이 내렸네. 충분해 그러면. 알겠니?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런 말을 덧붙였다. 구보가 간신히 그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말했을 때 최근은 또 여기 푼수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조선소는 원고료가 얼마나 됩니까? 너 돈 얼마나 벌어? 되게 실례되는 말이지. 몇 푼 버니? 이런 뜻이야, 그치? 진짜 무례한 사람이야. 자, 9번은 이사내가 원고료라고 발음하지 않은 것에 경의를 표하였으나 완전 무시하는 거지. 원고료를 그래도 제대로 읽기는 읽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물론 그는 이러한 종류의 사내에게 조선 작가의 생활 정도를 알려줘야 될 아무런 이유도 갖지 않는다. 그래서 9번은 혹은 상대자가 모면을 느낄지도 모를 것을 알면서도 불쑥 자기는 이제까지 고르라는 것을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한 것은 조금도 모른다고 말하고 마침 문을 들어서는 벗을 보자 그만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노트와 단장 뭐야? 지팡이를 집어들고서 막 자리에 앉아있는 벗에게 나갑시다. 얼른 다른 데로 봅시다 하면서 피해버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여기는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이 소설의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써주세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뭐냐면 애석하게도 여기에서는 되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건이 전개되거나 소설이 전개될 때는 여러분은 어떤 것들로 전개가 돼요? 보통 사건의 시간이라든가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인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전개되잖아요. 그죠? 논리 이런 거. 글씨도 여기. 인간관계라든가 논리 이런 걸로 전개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소설의 발달, 구성 단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발달, 전개, 위기. 뭐 위기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 이거 외우잖아, 그래서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했다가 전개가 되다가 절정에 올랐다가 마무리될 이런 형식이 일반적인데 이런 소설가 고보시의 이들 같은 형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다 무시되는 거야. 알겠니? 말 그대로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막 쓰는 거. 떠오르는 대로 그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쓰는 게 자체가 소설이 돼버리는 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여기서 보면 딱히 뭐 인과관계라든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지. 그냥 국어의 생각, 오로지 국어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이 친구들과 어떤 뭔가 맥이 이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국어가 관찰하는 것들, 또 국어가 만나는 것들, 또 국어가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냥 막 흘러가거든요. 이런 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도 없고 써주세요. 논리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 역시 머릿속에서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그냥 생뚱맞게, 진짜 생뚱맞게 그 주인공의 의식이 툭툭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어. 친구랑 뭐 주식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고 교육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에 비가 뚝 떨어졌어. 그럼 나 혼자 생각이 잠기는 거야. 비가 내린다. 뭔지 알겠니? 일본 소설이 이런 소리 많지. 막 집 안에서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그치? 되게 디테일하고 그런 소설들이 많은데 이런 거야. 그래서 고3 때다. 막 혼자 이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냥 가는 거야. 뭐 이건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얘기는. 둘 사이에 인간관계 필요 없어. 시간적 연관성 필요 없다고. 그냥 갑자기 비를 맞았으면 내가 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거대로 쓰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법이에요.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상원의 배우식 기회가 있을 거예요. 유에 너희들도 아는 거 있어. 모의 때 이상의 들어봤니? 알죠.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이건 알지? 최일훈의 두 글자. 광장도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큰일 났다 진짜. 공부 엄청 해야 된다 진짜. 꼬리 또 털려보니. 그 다음에 지금 본 그 50의 이들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실 때 제가 또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이게 뭔지.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주제가 없죠. 그죠? 무슨 대화 이슈도 없어. 그냥 구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쭉 나열했지. 그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번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계속해서 반복했다 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강조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게 구보의 눈으로 구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인 전지적 작가인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서술자가 그 인물 됨됨이, 인물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인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물의 생각들을 다 아는 것처럼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가 뭐라고 돼 있었어? A가 뭐지? 이 딱한 사내는 도리어 그것에서 일종의 득이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맛봤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일단 그거부터 먼저 찾아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내는 내가라고 얘기했어. 지금 내가. 서술자가 안에 들어가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두 개 날려야 되는 거야. 두 단계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얘는 작품 밖에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내가가 아닌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구보가 라는 표현을 써야 돼. 구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맛보고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걸로 써야 되겠지. 심리를 온전히 아는 걸로 써야 돼. 몇 번이니? 비교해보면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안 고친 거잖아. 그지?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야 뭐야? 전지적인 거야. 제한적인 전지적인 건 뭐냐면 내가 구보에 대해서는 알지만 구보가 보는 세계에 대해서는 구보가 본 대로 써주는 게 제한적인 거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득이에 참 표정을 지었다는 건 얘들아 심리를 아는 거니 관찰한 거니. 저건 관찰한 거잖아. 저거는 전지적 작가가 아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 얘들아 문제들이 얼마나 적니? 얼마나 수준 높니? 그치? 이건 뭐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너 개념 알아? 정확히 그 개념을 알고 있어? 너 이거 독해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그리고 너 이거 연습해봤어? 이거 이렇게 못해. 선생님 근데 내신은 다르잖아. 아니라니까? 특히 2학년, 3학년 되면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3학년은 그냥 수능이랑 보면 돼요. 일반 고도야 돼? 일반 고도야. 왜? 일반 고도 뭘로 나와? 특강 고도 나오잖아.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이 뭐야? 수능 문제잖아. 그치? 그럼 범위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문학작품 4개 뭐 이렇게 써? 반권? 이렇다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풀 거야? 알겠지? 매일 해야 돼, 매일. 얘들아, 선생님 진짜 100번 연구해서 매일매일 못하겠으면 이틀에 한 번 해야 돼. 그 선생님이 제안을 하는 게 매일매일, 나도 스트레스야, 나도. 맨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는 느낌이랄까? 전 남친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일이 안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알겠니? 얼마나 슬픈 마음인지 알겠니? 알겠지? 아, 오늘도 안 올렸구나. 그러다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코멘트 달 때 맨날 어머 이게 누구니?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드디어 시작했구나. 이거 알아? 그거 알았지? 바쁜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뭔지 아니? 하는 애들은 한다는 거야. 그 하는 애들이 1, 2등급 받는 거야.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 선생님도 알아. 왜냐면 3등급을 받는다는 건 있잖니? 공부를 했다는 뜻이야. 정말요? 그래도 3등급을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지 3등급이 나와. 책이라도 펴봐야 3등급이 나오더라고. 알겠니? 뭔지 알겠니? 그러다가 2등급이면 진짜 열심히 한 거야. 1등급은 진짜 반에서 1등이야. 산술적으로 그래. 4%잖아. 니네 한 반에 뭐 25명에서 30 몇 명이네? 그럼 1.5등 정도 하는 거야, 반에서. 2등급이 쉬운 게 아니야. 반에서 1등, 1.5등. 그 결국은 재수 없으면 1등이어야 되는 거야. 1등 아니면 1.5등이니까. 2등도 안 돼. 2등도 안 되고 1.5등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교 등수로 쳤을 때 내가 반에서 1등이거나 1.5등에 해당해야 되는 거니까 쉽냐고. 이게 어렵지. 이건 진짜 어려운 거고 이건 정말 타고나야 되고 미리 했던 애들도 있는 거고. 타고났단 말은 취소. 공부하는 걸 이제 그런 기질을 타고난 애들이 있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기질이 있는 애들도 있어. 3등급만 하더라도 공부를 책을 봐야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해. 나는 그냥 3등급 유지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면 시험 때는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일반고는 세마고는 안 되고 일반고는 돼요. 솔직히 3등급 정도 맞을 수 있어. 그때만 열심히 해도. 동탐고는 근데 좀 너네는 좀 문제가 본질적으로 약간 수능에 가까운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에 해야 돼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나한테 말해줘. 난 막 심장이 쫄려갖고 미치겠어.
알겠지? 되게 이게 나는 옛날 학교에 있을 때부터 좀 그랬는데 너무 빙의가 돼가지고 나는 내가 니네 부모님 느낌을 막 니네가 제일 힘들지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 알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건지 기술을 배울 건지 꼭 정하라니까. 알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겠죠, 근데. 그렇게 쪼개가지고 조건들을 결합시켜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써야 돼요. 자, 그다음 5번은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또 소수점 특정 문제 나왔잖아. 이게 맨날 나온다고. 나한테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허용하지 마.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을 통하여 봐봐. 제한된 공간 어디야? 다방. 그 안에서 색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현재 범위를 사용했어. 소수는 일반적으로 과거형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현재로 나타내는 건 어떤 장면이? 무조건 현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 극갈래. 맞아요. 극갈래요. 근데 얘는 현재 범위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워라. 인간 어디 그런 게 어딨어. 답이 이거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물론 이거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외우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건 지금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말이 안 나오잖아. 근데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애는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는 거지. 이거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직접합법과 간접합법을 활용해갖고 등장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막 자기가 자유자재로 조사하고 있고 쉼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속도에 보는 이것도 쉼표가 들어가면 그때 한번 끊어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기억과 미움이 나타난 구보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시선을 온몸에 느끼면 부끄러워, 창피해 이거지. 모른 척 해줘 이런 거지. 니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뭐지? 저리가 이거지. 대충 알았지. 인사했잖아. 꺼져 이런 거지. 그 다음 디귿. 게으르게 일어나는 거 뭐야? 게으르게 일어나는 거 뭐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갑자기 너 지금 바쁘니? 그럼 왜? 지금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그때 게으른 듯 일어나? 알았어. 바쁘면 말고 안 바빠 뭐 이렇게 되잖아. 얘는 뭐야? 진짜 가기 싫은데 막 이런 거지.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속으로 혼자 웃었대. 혼자 속으로 웃었대. 뭐야? 상대방처럼 잘 되지 못할 이렇게 되고 싶대? 아니지. 그죠? 그 다음 마지막 그 4번이야? 마지막 리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말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 간신히 라는 말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했고 8번 보겠습니다. 위클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할 때 이 문제 끝내준다. 이게 뭐냐면 다른 환경으로 갔을 때 인물의 기질들을 니네가 파악했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 문제가 쉽지 않죠 이거. 보세요.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내 후배라. 뭐야? 인맥을 과시하는. 어울려요? 대단하죠? 자, 대충 봤으니까 이제 점심으로 무식하고, 그치? 내가 한 통 내줘. 플렉스. 어울려? 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가서?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최군이, 요즘에는 저 작품이 화제래요. 나는 저 엄청 해, 그치? 그치? 전 요즘에 이런 소설 이거 했던 거랑 똑같잖아, 한 짓이, 그치? 똑같다는 거야. 교양있는 소리를 들려면 저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이래. 자, 그 다음에 국어. 글쎄요, 사람들이 왜 자주 올인해든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도 이런 작품 하나쯤은 거실에 걸어두면 폼이 난대. 아무튼 요즘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라고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죠. 그런 말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모반 보겠습니다. 모반 좀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괜찮았나 봐. 나는 뭐 너무 좋네. 설레네. 자, 뭐부터 봐요? 문제부터 봐야겠죠. 문제부터 봐가지고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갈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어떤 거? 이게 9번 정도 힌트가 들어오죠. 이게 힌트자 기준이에요. 그죠? 이게 어렵죠. 얘는 이 문제는 이게 말이 어렵진 않은데 이 시간 배열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번 문제 시간을 지금이었다가 그날 밤에 갔다가 며칠 전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지금과 이 지금의 두 번째 지금이 같은 지금이 아니고 막 이래요. 그죠? 그걸 차분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어렵지 않나요? 10번 문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국 비문학 독해 아닌가요?
독해력이 독해력. 요즘 애들이 수학을 계산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래잖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문제의 말을.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 이제 학교 선생님 아직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즘 학력자가 진짜 심각하대. 고3인데 거의 중3 같대요 애들의 수준이. 너희도 느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한다면 훨씬 잘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정도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이걸 읽는다고 해서 소설 해석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겠게요. 11번 같은 문제는 되게 웃겨요. 힌트인가 하고 보면은 힌트가 아니야. 그지? 힌트는 아니고 뭐냐면 이거를 선지를 하나하나 만들 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것 뿐이야. 결국 뭐야? 소설에 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인데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데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상황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두 번째, 개념적 언어를 자신의 상황을 직접 피력한다. 아니? 3번, 외부 사물의 노사와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한다. 4번,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하게 한다. 이거 다 뭐야? 표현상 특징이지. 이걸 본다고 해서 소설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죠? 볼 필요가 없었어. 되게 슬퍼. 미안해. 제목이 뭐예요? 모반이야, 모반. 무슨 뜻일 거 같니?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설과 고고시의 일은 그 의식의 흐름이 뻗었기 때문에 구체적 갈등의 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그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는 거야. 인물, 사건, 애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아주 정성껏 해야 되는, 정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줄거리를 파악할 거고, 줄거리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너무 길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장면 단위로 끊어낼 거야. 그래서 또 각각의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장면의 내용을 요약화하면서 정리한다. 그럼 이제 그거 연결되는 줄거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제 알겠죠? 지호 알겠니? 오늘 지호를 되게 여러 번 부르게 되네. 지호야, 너는 무슨 지자에 무슨 호자니? 왜? 왜 자기 엄마 아빠가 이름을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지어주신다는 그 이름대로 되라고 지어주신 거잖아. 몰라? 저 지호 집자에 호자가 기억이 안 나. 호랑일 수도 있어? 규현이 뭐야? 성김이 아, 그건 말 안 하지. 별규 이끌 무슨 뭐? 별규 결규? 별을 이끄는 거야? 환상적이네. 동우는? 이거 알아놔야 돼. 너희들의 아이덴티티야. 그 이름대로 살아야지. 셈하고 1등 하는 일이네. 별들을 다 읽고. 뭐라고? 동력동. 크요. 동쪽에서 크게 떠오르는 태양 아니야? 민성이 누구? 하늘 민성 별성. 왜 따라가야 돼? 하늘에 떠있는 큰 별. 그치? 이렇게 다 이름이 훌륭하네. 혜연이는? 저 밝을 희의 선비원 성비원? 어울린다. 성비원. 민규는? 별 되게 많네요. 선생님은 안 물어봤지만 말해줄게요. 선생님, 신선선이 신선선. 신선선에 벼슬경이. 장난 아니지? 선녀. 슬프다. 이렇게 잘 되라고 해주셨는데 선녀가 됐어요. 저도 지금 날개를 달게 다니나. 자, 갑니다. 너무 즐거우시라고 한번 보내주었어요. 중간에 기습 퀴즈 나가요. 그럼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그 뭐죠? 주니어? 큰 거. 예? 저렇게 의욕을 꺾어가지고 선생님을 아까 뭐였죠? 우리 독수리 탐욕이 결국 모든 걸 잃게 하는, 모든 걸 무효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자, 갈게요. 어둠이 쫙 깔려있어요. 쭉 깔려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별 또 나오네. 빙판에 얼어붙은 구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그는, 자, 누가 나왔어? 인물이 나왔고요.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배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쓸쓸한 어떤 늦가을 혹은 초겨울 같아요. 그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배경을 이렇게 설정한 데는. 그는
지금이에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었다. 상황이죠? 자, 가로칠게요. 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중요하죠. 인물의 심리예요. 이 사람 어떻다는 거니? 여러분 장면 상상하세요. 여러분 지금 성적표 바꾸서 집 앞에 가로등에 안 서 있는 거 같죠? 그죠? 그죠? 이게 나 가로수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나요? 그는 지봉 포켓, 지봉은 양복, 이 스봉 바지 포켓 속에 구겨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쥐었다. 자, 신문지 동그라미 쳐볼까요? 신문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겨넣은 신문지를 다시 한번 또 구겼대. 그럼 얘들아 봐봐, 이게 무슨 심심해서 지금 뽁뽁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자, 어머니. 두 번째 키워드 어머니네요. 동그라미 주세요. 자, 그가 지금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신문지를 막 구기면서 떠오른 게 뭐야? 어머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 건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거겠지. 알겠죠? 그렇게 찾아야 돼. 자, 아래에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에 주름진 얼굴의 노파에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그러면 신문을 봤어. 그가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무슨 기사가 있었어? 노파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어. 그치? 그거 가지고 누굴 떠올려?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지. 이 노파가 어머니는 아니지만, 알겠지? 어머니를 뭔가 연상하게 만든 거겠죠. 자, 그러나 나왔어요.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밑줄 라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대. 치호야 그렇다면 있잖아. 이 사람의 마음이 무거운 거는 어머니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을 뒤덮은 게 뭐라고?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죠. 얘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두 키워드가 뭘 것 같아? 어머니냐? 조국이냐? 아닐까? 정확하진 않지만 찾아가면서 가는 거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국이냐? 어머니냐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이미 그거 가로치세요. 자, 다운 표현 잘 봐야 된다고 했어. 뭔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만 있는 몸이다. 지금 내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라고 외압이 있다는 걸 느껴주시죠.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그에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조국이냐 어머니냐 사이에서 나는 뭘 받고 있어?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렇지만 보람 있는 하나가 뭐겠어? 조국이겠지. 어머니를 버려야지. 이런 얘기지. 이게 선택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쉽지 않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가끔 일제강점기 시라든가 소설 같은 거 가르치다 보면은 야, 진짜 내가 저 시대에 사람이었으면 난 어땠을까? 난 스미마생 그랬을 것 같아. 저 또 맞대 이러면서 스미마생 막 이랬을 것 같아. 너무 창피해. 그치? 나는 가서 니네는 독립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뭐 못했겠지.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조국을 위한 일과 어머니 사이에서 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약 2개월 전의 일이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그려놓은 지금 가로수 아래에서 찢겨진 신문지를 들고 조국이냐 어머니냐 어머니를 떠올린 상태구나. 어머니를 떠올린 상태에서 과거로 들어간 거죠. 그죠? 약 2개월 전. 2개월 전 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죠. 자, 정보 나왔어요. 그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비밀결사 조직이에요. 조직원이야. 한 사람을 암살해야 되는 암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자,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져가고 있었다. 자, 아까 무슨 뜻이야? 2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2개월 전에 암살 미션과 너 조국이지? 어머니 반병. 어머니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어머니냐 이거는 갈등에 놓여졌다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어? 자, 클렉슨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오고 있었다. 정각에서 30분 전 야간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클렉슨 소리가 다시 짧게 웃었다. 클렉슨 소리가 계속 뭐냐면 계속 압력을 주는 거죠. 빨리 나 지금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연기는 안 돼. 생각해봐. 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력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실패한 경우에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숲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3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어. 알겠지? 어머니는 우리가 맡을 때다. 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우리들 아니냐? 자 B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압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미션을 수행해. 미션을 수행해. 네가 지금 이걸 안 하면 우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모든 게 다 망하고 숲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이게 이건 있었던 거야. 그다음 알겠니? 자, 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인상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의 그가 지금 결국은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니? 결국 어머니를 포기하고 떠나간 거죠. 자, 중량이라는 부분은 얘들아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에 축 처져 앉아 내려앉은 방은 잘 들어봐. 이것도 의도적 설정이에요. 집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천장이 내려앉다는 거는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삼성병원 VIP 병실에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미션을 하러 가는 거랑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혼자 두고 가는 거랑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다르겠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 거겠지. 극단으로.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자, 방안이 더욱 답답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분위기는 그렇게 해놓은 것이 또 인물의 심리와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 어울려요. 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서서 꿇어앉았다. 고개를 약간 모로 눕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가는 모닥불. 희미한 등잔불 밑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어머니, 노빠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의사가 왔댔어요? 그러나 노빠는 가만히 있었다. 기록도 없는 거야. 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 귀에 가까이 대고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표정을 조용히 지켜봤어. 험하게 주름져간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장면 상상하세요. 어렵지 않죠? 어머니 누워 계시고 말을 막 걸고 있어요. 어머니는 손이 무엇인가 찾아 헤매는 듯함으로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왜 그러세요? 마음 아파. 어머니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 꼭 움직이는 거. 이게 막 전해지죠? 어머니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미 시선과 손의 감각만으로는 아들을 느껴볼 수가 없는 듯 아들의 손을 자기 입술에 가져다 본. 그냥 하나라도 더 느끼고 싶은 거야. 온 감각을 이용해서. 그는 가슴이 뭉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며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언제 돌아오냐 이랬어. 그치? 며칠 전에 언제가 되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암살 미션이 있기 전에 며칠 전이겠지? 암살 미션이 있기 전에 집을 나갈 때 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좀 돌봐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의사도 이따 저녁에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오냐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을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자 여기 너무 슬프죠.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 있단다.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그러면서 밑줄. 제 할 일이 더 중요한데 이 안에 담겨있는 엄마의 심정을 읽어내야 돼요. 엄마는 보내고 싶지? 아닌겨. 그치? 아들이 위험한 일하는 게 싫은겨. 그치? 그치만 막을 수는 없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틋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다. 자 뭐야? 어머니를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일어선 거야. 맞나요? 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손을 끌어당겨 입술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속은 맥없이 그대로 멈춰졌다. 그는 뼈만이 양상하게 여인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의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버린 유리알처럼 빛나고 있었다. 빛을 잃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은 언제예요? 여기 다시 또 지금. 그래서 2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을 쭉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 지금의 내가 이 과거를 다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신문을 꾸기면서. 지금이 그러니까 맨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 게 가장 최근인 거야. 맞지?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그는 미래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머니를 포기 못했던 거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날은 요 다음 날인 거죠? 지금의 다음 날 늦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곁에 있다가 늦었다는 얘기. 자, 그랬더니 또 누가 클렉션 엔진 소리 클렉션 소리 나오겠지. 또 빵빵 하겠지. 급브레이크 아니면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삐 소리가 났단다. 자, 그럼 해보자 얘들아. 9번에서 서술상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을 때 결국은 답이 몇 번일까요? 이거 풀면 다 푼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웠지.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지금 1과 지금 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같아요. 지금 2는 누구랑 있었어? 엄마랑 엄마 누워있는 데 있었잖아. 방 안에 있었지. 지금 1은 어디야? 가로수의 길에 있잖아. 가로수가 방 안에 있어?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지금의 1은 가로수 길가고 거리고 거리 얘는 방이야. 그러니까 다르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2번 그날 밤과 지금 2는 시간의 배경이 동일하다. 이건 동일하다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요. 친구 만나고 들어와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보게 된 거니까 지금이니까 얘는 그냥 같은 들어와서 어머니를 만난 거니까 그냥 유사하다 보는 거죠. 그날 나갔다가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그날 밤과 며칠 전의 장면은 서술자 시점 뭐예요? 서술자 시점은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실제 시간 순서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고요. 다음 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왜? 동료들이 또 찾아오잖아. 브레이크를 끼익 밟으면서. 또 갈등하고 나가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결국은 얘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얘를. 그치? 이것을 찾으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뭐냐. 기억이 뭐였니? 얘들아. 신문이었고요. 리을이 뭐였어요? 조국이었어요. 3번 딕은 뭐였니? 클래스 소리. 그 다음 4번이 밤. 5번이 유리알이야. 자, 그러면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그럼 주체와 다른 사람,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래. 자,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누구였어? 그겠지. 그가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알을 확장한대. 이해가 확장된대. 대상은 누구겠니? 어머니거나 조국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대상은?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별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한다는 거. 새로운 정체성이 구성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끔 만들고 어떤 것이 이해를 확장시키게 만들었는지 다 몇 번이에요? 어려워요? 일단 아닌 것부터 해보자. 절대 아닌 거. 유리알 아니죠? 그 다음에 밤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조국도 아니잖아요. 조국은 대상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재인식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나의 생각을 자각을 계속 깨우쳐주거나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까지는 했겠지 다들. 동우야, 그치? 그지? 거기까지도 못했어? 안 풀었니 혹시? 적극적으로 참여해볼까? 적극적으로 참여해볼까? 뭐야? 자, 클락스는부터 먼저 잘 생각해보자. 빵빵 해가지고 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됐어? 아니지. 빵빵해서 나를 재인식하게 됐어? 얘는 그냥 외부 압력이야. 맞지? 얘들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풀 수 있어. 그걸 안 해서 그래, 내가. 자, 근데 신문은 봐봐. 신문을 보고서 내가 그걸 왜 꾸겼어? 마음 아파서 꾸긴 거 아니야? 그지? 뭐야, 자식의 뭘 못 봤어?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였어. 그지? 내가 하고 다니는 짓이 뭐야? 언제든 우리 엄마를 실신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 그치? 나의 처지에 대해서 재인식했지. 맞아요? 그 답은 신문이에요. 아, 내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어머니에 대한 이해도 확장이 됐고 나의 처지가 재인식되는. 야, 이런 문제 어떻게 되냐. 진짜 멋있다. 어렵죠, 근데. 어렵죠. 근데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던 애들은 또 내신형 싫어한다. 내신형이 더 짜증난대. 아니야? 아니야? 재밌잖아. 이런 거 푸는 거 재밌잖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선수상 쭉쭉 찾아보자. 자, 그럼 어느 부분에 나와있죠? 아는 걸 찾으라고 했어요. A 부분에. 자, 상황 A 부분이에요. A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거.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했어요? 없어요? 다시 보세요. 약 2개월 전이었다. 그치? 잘 찾았어. 2개월 전의 일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맞는 말.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했어요. 자신의 사상이 드러나요, 여기? 아니죠? 이데올로기 드러나요? 안 드러나. 그 다음에 C. 외부 사물의 묘사가 있어요. 외부를 묘사해놨어요. 그쵸? 어둠이 쭉 깔려 밤하늘의 별들이 빙판에 얼어붙었고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날 때 나뭇잎 바다. 맞죠? 복잡한 심리 상태와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A와 C. 반전 없었고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12번 B와 C. B는 뭐야? B에서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비밀 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완전 압박하고 있죠. C에서는 그가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 네가 뭘 싸돌아다니면서 특별히 하는 게 있냐 이런 거 아니죠? 답은 3번이에요. C에서 그를 만류하지 못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 느껴지시죠? 맞아요. 그 다음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 맞지? 어머니가 나를 부여잡고 있고 대놓고 막 말씀 못하시고 하지만 그 다음에 B에서는 뭐야? 외부에서 비밀결사 조직원들이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3번이에요.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가 시도할게요. 자, 우리가 시도는 얼마큼 했는지 몰라가지고.